50만 원 가니까 이거 아닌데 100 보다가 100 가서도 이거 아닌데 더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한다라는 게 삼전 하이닉스 양사가 일치했어. 정확히 일치했고 영업이익 1000조인데 2300조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 만약에 1000조가 진짜 현실화되면은 네, 경제특구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환 이사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호황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전 닉스를 합쳐서 합산 영업이익 1000조 원 시대를 바라본다. 앞서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목표가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집 바로 사야지. 200만 원 시대 얘기했는데 합산 영업이익 1000조 원. 시총이 아니고 그죠? 네, 1000조요. 시총 옛날에 1000조 얘기할 때 시총 얘기를 했어요. 시총 그죠? 오늘 하이닉스가 시총 1000조 넘었으니까. 아니, 삼성전자도 시총이 막 1000조, 1000조 돌파, 하이닉스가 돌파하고 영업이익으로 해서 합산을 1000조 원 시대다. 올해는 아닐 거고,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27년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삼성 하이닉스 오늘 시총 합산하면 지금 30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서 우선주 합쳐서. 네, 우선주까지 그러니까. 얼추 그 정도 될 거예요. 삼전 본주가 1300조, 하이닉스가 1000조, 그러니까 2300조. 2400조 정도 되겠네요. 2300조 정도. 그러면은 영업이익 1000조인데 2300조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그런 비유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양사가 다 컨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실적 추정이 더 상향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반도체 강세론에 대해서 더 불을 지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1000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증권사 추정치 상단이지만은 그런 정량적인 근거가 됐고요. 그 두 회사 합산 영업이 만약에 1000조가 진짜 현실화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700조고 연간 GDP가 2,500조 정도 될 거예요. 네. 영업이익 1000조 되니까 좀 사실 믿기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1분기 그 실적 내용과 콩콜을 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이익을 한번 전망을 해보고 과연 합산 영업이익 1000조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치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본실적을 발표하고 본실적에서 컨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영업이익 57조 2천억 나온 거야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DS 부분만 그 53조 7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66% 달성 나왔는데 4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요게 한 4가지 정도 핵심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고객사랑 구성력 높은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다고 했고요. 공급 안정성과 사업 가치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SK증권이 듀얼마켓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급사랑 다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주요 공급사하고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그 제품을 사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7년도 공급 부족 심화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그 27년 선주분이 진행 중이고 26년보다 27년의 공급 격차가 더 극심해질 거라고 직접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고요. 또 그 압도적인 그 HBM 초국차 로드맵을 공식화했는데 그 HBM4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 양산 및 출하 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또 그 HBM4E 같은 경우도 16GBps랑 대역보 4테라, 그러니까 초당 4테라에 대한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HBM4보다 성능이 한 47% 그 상승된 거고요. 올해 2분기 첫 샘플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운드리 쪽에서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 선단 공정 쪽에서 가동률이 그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또 테슬라의 그 차세대 자율주행치, 또 AI5 요거랑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수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고요. 그 이나노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나노도 그 계약이 가시화가 임박됐다는 부분에서 이런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모멘텀을 상당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보면은 올해와 그러니까 26년부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죠. 정말 1000조가 되는지. 삼전부터. 그러니까 26년에서 28년도 영업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428조, 신한이 369조. 그래서 이제 310조에서 420조 정도를 새에서 왔다 갔다 한 상태고요. 내년이 470조로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631조. 이게 핵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631조, 그리고 그 보통의 그 7개 기관이 그 27년도 영업을 대부분 400조 이상으로 전망을 했고, JP 모건이 567조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건스탠 내년도가 되게 사실 내년도 실적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올해가 1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서는 28년도 실적 추천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추천이 나왔는데 원래 모건스탠리가 28년도가 실적 확 꺾이는 걸 전망했습니다. 그 271조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610조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8년도의 메모리 다운 사이클 우려를 그 폐기를 한 거죠. 모건스탠리 쪽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JP모건도 28년도는 그 567조 전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그 3분기 영업이익을 101조 전망했습니다. KB도 4분기에 101조. 그러면 이제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로 3분기부터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기업사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는 없었을걸요, 그동안? 없죠. 네. 처음이죠, 네. 이게 최초죠. 네. 그래서 그 막대 현금 창출과 주주 환원의 기대감도 있어서 그 JP모건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유 현금 150조 이상을 얘기를 했고요. 특별 환원 그 재원이 110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강력한 주주 환원 그 트리거도 예고가 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목표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밴드를 얘기한 것처럼 이익 추정 전망치도 이제 다른데요. 삼전은 이제 올해 뭐 러플리 처음에 한 300조 얘기하다가 400조 간 것 같고요, 그죠? 내년에는 이제 얼마 될 거냐 이게 어려운데 적어도 뭐 올해보다 많아지고 그죠? 500조, 600조까지 본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올해 컨센이 258조 정도 되고요. 내년도 이거 4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건스탠리 631조라 하이닉스 400조 하면 그렇게 천조되네. 그 말인 거고.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닉스가 딱 그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급 변화가 아닌 시장의 구조적이다. 구조적 변화다라고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258조 정도 수준인데 좀 더 더 상향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한 250조에서 280조인데 좀 상향을 될 것 같고 내년부터가 이제 그 유안타가 448조, 메리츠증권이 381조,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361조인데 거의 모든 기관이 다 300조 이상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도 디램 그 가격이 50% 이상 올라가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 물량 같은 경우 내년에 3배 이상, 3배 더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최소 이제 내년에 300조 이상, 그리고 그 삼성전자도 그 최소 500조, 600조 이렇게 되는데, 그 강세론자 기준으로 보면은 1000조가 나와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KB랑 삼성증권 평균이 488조, 한국투자랑 SK 평균으로 하면 361조, 이렇게 하면은 849조 정도, 그러니까 850조 정도 내외가 일단은 아마 거의 컨센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모건스탠리 631조, 그러니까 삼성과 모건스탠리를 평균으로 631조, 한국투자 그랑 좀 낮은 쪽 하단의 평균이 361조 합치면은 992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의 1000조 근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쪽, 그러니까 그 모건스탠리 631조와 유안타 SK증권의 그 448조 수준을 요걸 합치면 1000조 넘습니다. 1079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적용하는 따라서 1000조가 되고 안 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한 830조에서 1000조 정도의 지금 밴드 있으니까 900조 정도 선이 중간 정도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한 해 예상보다 많죠. 우리 뭐 이사님도 아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매크로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이익이 한 해 이익이 한 200조에서 250조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연간 전체 기업들이 그죠? 근데 하이닉스 한해서 벌어들이는 게 뭐 올해 250조, 삼성전자 400조니까 엄청난 거죠. 네,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연말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대 매집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올해 그 영업이익의 코스피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당시에 400조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거의 80-90% 삼성 하이닉스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한해서 커버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도 놀란 거죠. 사실은 하이닉스 처음에 그 30만 원에 들어갈 때도 한 50만 원 보고 들어갔다가 50만 원 가니까 이거 아닌데 100 보다가 100 가서도 이거 아닌데 더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익은 뭐 자고 나면 늘어나는 거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목표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AI에 대한 수요,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죠.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회사에서 확인해 줬고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한다는 네. 게 삼전 하이닉스 양사가 일치했어, 정확히 네. 일치했고, 그 아까는 이제 그 하이닉스는 일시적 수급 변화가 아닌 그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 AI양 그 고부가 수요 폭증이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격의 추가 상승이 될 거다라는 걸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을 삼성전자에서 공식화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게 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게 양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향후 3년간 고객 수요가 당사의 공급 캐파를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27년도에 공급 격차가 26년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크로스하게 되면은 27년까지는 그냥 쇼태진 거야, 계속. 네. 그런 장기 공급 계약에서도 양사가 다 진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전량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믹스인 거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은 미니멈 최소화하는 거고, 단연 계약이랑 혼합해가지고 이익의 하방을 막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업사이드까지도 모두 취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현명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및 그 빅테크향 그 메모리 탑재가 폭증됐다는 것도 양사의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 모멘텀이 그 테슬라 AI 그 5G과 또 그 파운드리 네. 고객 그 다변화에 대해서도 추가적 모멘텀을 언급을 했는데, 파업 때문에 좀 뭐가 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러면 그냥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그죠? 가만히 있는 분이 돈 버는 분인데 항상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계좌 덮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말 그런 거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좀 미리 걱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해야 될 또 좀 부정적인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BNK 일보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수적 시각인 그 AI 출원 사이클이 후반부에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그 LS 증권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 서버 예산이 그 서버 부품 합산 시장보다 그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실적 개선이 실적 개선 곧바로 밸류에이션 확대로 직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중론을 말한 쪽도 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총파업이 5월 21일에서 6월 7일에 예상이 되는데, 시티에서 그 바람에 목표가 하향했거든요. 네. 그리고 33만 원에서 2분기 성과급 충당금 우려로 인해서 30만 원 하향 조정했는데, 제가 그 콩콜 실시간에 들었는데 시티에서 딱 그거 질문하더라고요. 그 성과급 충당금 1분기에 반영됐냐, 언제 반영됐냐 하니까 1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2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단기 공급 감소가 메모리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실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이닉스가 더 센 게 반사이익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오늘 모양을 나타낸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ADM과 그 AMD랑 그 ARM 막 오늘 엄청 시간이 급등하고 막 이런데 실적 발표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5월 28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운드리의 그 재평가의 3대 총명이 그 인하는 수율이 안정화 잘 되는지, 그리고 테일러 팹의 가동 스케줄, 그리고 인텔 AMD 대비해서 그 세컨드 소스지가 확립되는지 여부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제 5월 28일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죠. 6월이냐 7월이냐. 이게 지금 그 현재 아마 이게 이제 7월 달 정도 상장된다 하면은 아마 이걸로 인한 한번 추가 불꽃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역발상으로 보면 삼전닉스의 어떤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은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항상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릴 때가 지금 뭐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수 의견 안 먹힌다, 그죠? 그리고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가져가긴 가야 되고 또.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더 사야 되는 고민도 있을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그죠? 뭐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그게 가장 그런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홀드입니다. 홀드 어떻게 충분히 지금쯤면은 우리 방송 계속 보셨으면은 반도체 비중 충분하실 거거든요. 네. 저희도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아직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급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직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 이창환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